네, 여러분, 우리가 작은 소단원 1에서는요,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그래서 미정계수법을 푸는 방법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치를 대입하든지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요. 이제 두 번째에서는요,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정의를 한번 볼게요. 일반적으로 x에 대한 다항식 fx를 1차식 x-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,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fx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? x-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 더하기 나머지는 r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쵸? 이거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죠. 근데 위의 등식은요,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죠. 왜냐하면 x값에 상관없이 좌변과 우변은 늘 일치할 테니까요. 따라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를 0 만드는 값인 x자리에 알파를 넣어주면 f의 알파는요. x자리에 알파를 넣어주면 0 되겠죠. 0 곱하기 qx 더하기 나머지 r 이렇게 되니까 qx는 어차피 없어질 거고요. 그래서 알게 되는 게 나머지 r은 f에 알파를 넣어준 값과 똑같구나라는 겁니다.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요, 직접 나눗셈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. 이해되시나요?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몇입니다 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a는 나눠주는 식 곱하기 모 qx 더하기 나머지 r 요 모양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면요. 만약에 주어진 식 fx를 1차식 x-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fx가 x-알파의 몫에 나머지로 표현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x자리에 알파를 넣어준 f알파 값과 이 나머지 값이 같다라는 것. 요거를 바로 활용해 주는 게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요. 이 위에 같이 식을 써주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fx란 식이 있어. 내가 이거를 x-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였어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바로 f에 1을 넣어준 값은 5다라는 힌트를 준 거구나라는 걸 이용하는 게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. 다음에 2번 문제는요. fx를 1차식 ax 더하기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나머지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다시 0 만들어주는 x값을 넣어줘야 되겠죠. 그래서 ax 더하기 b는 0이다. ax는 마이너스 b다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다. 그래서 f의 x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어준 값이 나머지 r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. 이건 암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 개념 1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2번 문제도 풀 수 있겠죠? 자, 그럼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. x에 대한 다항식을 다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, 이거를 직접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보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직접 나눗셈을 이용하지 않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결국 여기 값을 0 만드는 f값, 즉 f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값이 바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바로 나머지가 될 거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요. 여기를 0 만드는 x값, x2죠. x에 2를 넣어준 f 이 값을 구해주는 게 바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. 이해되시나요? 개념 문제 6번 같은 경우도요. 이 친구를요.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5라는 건 뭘 알려준 거예요? 이 친구를 우리가 fx라고 정의한다고 했을 때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5다? 여기를 0 만드는 값, f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나머지가 5입니다라는 힌트를 준 거니까요. 이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바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문제풀이법이 되겠습니다. 좀 더 자세히 필수 예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필수 예제 6번입니다. 1번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을요.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7일 때, 자 여기 중요한 힌트 나왔어요.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라는 거는, 자 여러분 이 문제 읽으시면 바로 어떻게 쓰셔야 돼요? 자 이 식을요 우리가 fx라고 정의한다고 했을 때요. f에 x에 1을 넣어준 값이 7이다라는 걸 준 거예요. 그랬을 때 뭘 물어본 거예요?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십시오. 뭘 구해라? f의 마이너스 1 값이 무엇인지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.
이해되시나요? 자, 그러면 쉽죠. fx를 문제와 같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라고 봤을 때 f의 1값인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3이 7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. 우리 이미 여기를 다 더해주면 5니까요. a는 2입니다. 이렇게 구해줬어요. 근데 a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결국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본 거니까 f에 마이너스 1 넣은 값을 물어본 거예요. 자, 그럼 다시 이 주어진 식의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f의 마이너스 1은 자, 마이너스 1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, 제곱하니까 플러스 1,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겠죠. 근데 우리 a가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. 계산해주면요. 여기는 어차피 없어지겠네요. 그래서 답은 f의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1입니다. 라고 답을 구해주시는 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활용법이 되겠습니다. 되셨나요? 자, 이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. 두 다항식이 있습니다. fx를 이렇게 정의하고요. gx를 이렇게 정의할 때요.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대요. 자, 이게 무슨 말이에요?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친구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결국 f의 마이너스 1이 이 친구의 나머지예요. 두 번째 식도요.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요. g의 마이너스 1이 나머지예요. 이 값이 서로 같대요. 즉, 뭘 알려준 거예요? f의 마이너스 1과 g의 마이너스 1의 값이 같습니다.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십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fx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줄게요.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요. 1, 마이너스 2 더하기 a는 다시 gx도요.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g 마이너스 1은요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되겠죠. 같다라고 했으니까 문제 풀어주면요. 자, 이항시킵시다. a는 이쪽으로 몰아줄게요. 2a는요. 이 친구들 다 넘어가면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1 넘어오고 마이너스 1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죠. 그럼 a는 0입니다. 따라서 문제에서 구해주는 값 a는 0입니다.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. 다항식 fx를 x-a로 나눈 나머지가 r이라고 알려줬다면 fa는 r이라는 것을 기억하게